자, 우리가 조금 전에 새로 추가한 서비스 정보를 약간 수정을 했고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서 인터넷 권한을 추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앱이 자, 인터넷을 써야 되겠죠? 그 파이어베이스 서버 쪽, 구글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니까요. 자, 여기다가 uses permission이라고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인터넷 대문자 치면 이렇게 있죠. 엔터, 그 다음에 슬래시 붙이면 인터넷 권한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설정이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단계가 많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설정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뭐 여러 번 해보면서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마다 이 기본 설정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정이 안 맞으면 동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번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 레이아웃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main.xml을 열고요.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자. 자, 이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여기서 만들면 되겠죠. 자, 가운데 있는 자, 텍스트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화면 레이아웃은 저기 자, 수신 앱을 지금 구성하는 거니까 이 수신 앱 쪽에서 뭔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 표시를 하게 그렇게 만들 건데, 저기 공간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공간을 위쪽을 요만큼 아래쪽을 요만큼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최상위 레이아웃을 바꿔보자. 왼쪽 컴포넌트 트리에서 이거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컨버트 뷰 리니어 레이아웃 어플라이,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 최상위 레이아웃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자, 버티컬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로 방향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뭘로 할까요? 버티컬을 2개를 추가하면 되겠죠. 왼쪽 아래 컴포넌트 트리 쪽으로 끌어당기면 손쉽게 2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2개를 갖다 놨고요. 이 2개의 자, 세로 크기, 자,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거를 둘 다 0dp로 만들어주고, 레이아웃 웨이트를 첫 번째 건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레이아웃 하이트를 0dp로 만들어주고요. 레이아웃 웨이트를 2로 하면, 자, 우리가 1대2의 비율로, 자, 이렇게, 자, 분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쪽에는 우리가 버튼 하나를 넣고요. 자, 버튼을 하나 추가하자. 그래서 요 버튼의 아이디는 지금 보면 비소문자 버튼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 글자는 자, 요거를 자, 인스턴스 아이디 확인하기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해보자. 텍스트 뷰의 글자는 자, 글자는 뭐 수신 메시지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수신된 메시지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뿌려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를 좀 크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이 All Attributes 눌러서 모든 속성을 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30sp 정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스크롤 뷰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스크롤 뷰 추가하고요. 스크롤 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텍스트 뷰를 추가해 보자. 자, 이거는 일종의 로그 정보처럼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다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해 놓은 거고요. 자, 여기다가 뭐 텍스트는 삭제, 그럼 비워지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쪽에다가는 20sp 정도 약간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 구분을 위해서 이 스크롤 뷰 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으면 자, 스크롤 뷰를 할까요? 그러면 요거의 배경 색상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고요. 파란 색상 저렇게 약간 좀 연하게,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위쪽에 텍스트 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텍스트 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버튼의 아이디는 일단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텍스트 뷰의 아이디는 자, 아웃풋 1로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텍스트 뷰 아이디는 아웃풋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굳이 안 바꿔도 그냥 여러분이 이 아이디를 기억하면 또는 확인하고 나서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보면 되겠죠. 자,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자, 이제 코드 수정을 하면 될 텐데요. 이제 텍스트 뷰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자, 여기다가 자, 클래스의 속성으로 추가를 합니다. 자, 텍스트 뷰 하고요. 아웃풋 1,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아웃풋 2. 자, 임포트를 지금 계속 해야 되네요. 그죠? 자, 오토 임포트를 하도록 제가 설정을 안 해놔서 그런 거고요. 제가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새로 설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냥 같이 해볼까요? 자, 파일에, 세팅스에 가서, 제너럴에 오토 임포트. 자, 우리가 처음에 해줬었는데, 지금 여기서 빠져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코틀린을 나중에 쓸 거라고 하면 코틀린도 필요하면 해주면 되고요. 우린 지금 자바를 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동으로 오토 인풋가 이제 되네요. 자, onCreate라고 하는 쪽 안으로 가서 자, 요거를 찾아서 지금 위에 만든 속성에 할당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onCreate 안에서 자, output 1이라고 하는 거는 find view by id r.id. output 1. 자, output 2라고 하는 거는 find view by id r.id. output 2가 되겠죠. 두 개를 찾아서 속성에 넣어놨으니까 이 액티비티가 이 화면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저걸 어디서든 이 클래스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자, 한 가지 해주도록 합니다. 자, 파이어베이스 자, 인스턴스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get instance 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 instance i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on success listener라고 하는 걸 해주고요. 자, this 해주고 콤마 enter. 자,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자, new라고 하고요. 자, on success listener 여기까지 나오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 자, 여기 세미콜론 들어간 게 여기 들여쓰기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get instance id 호출하는 부분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onSuccessListener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이 어느 순간에 자동으로 onSuccess가 호출되죠. 그래서 여기 instance id resul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result에서 토큰을 꺼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result instance id resul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거기에 get toke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id가 있고 토큰이 있죠. 토큰이라고 하는 게 등록 id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그냥 토큰 이렇게 해도 되겠죠. 토큰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자, 우리가 출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자, 우리 두 번째 텍스트 뷰에다가 이 정보를 한번 뿌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텍스트 뷰에다가 글자를 출력하는 자, 출력이라고 하면 append를 이용해서 글자를 계속 붙여나가는 한 줄씩 붙여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고요. string 메시지를 하나 받으면 그러면 자, output 2가 두 번째 텍스트가 되겠죠. append라고 하고요. 메시지 플러스 역/n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한 줄씩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여기다가 자, println 그 다음에 token 여기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등록 id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token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게 자, 우리 화면에서 봤던 여기 요 부분에 한 줄로 딱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onCreate 안에서 바로 자, 파이어베이스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해서 가져오도록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버튼을 눌렀을 때 확인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버튼의 인스턴스를 하나 찾고요. 자, 화면에 추가한 버튼을 찾는 거죠. r.id. 버튼으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하고 거기다 할당을 하고요. 버튼.set on click listener 자, new on click listener enter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미 한번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firebase 아까처럼 instance id get instance get id 여기 토큰도 있죠, 그죠? get token, get id, get toke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id를 받아보자. get id라고 하고요. string이라고 해서
자, instance id라고 한다면 자, 이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다. 자,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확인된 instance id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instance id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등록 id라고 하는 거를 자, 확인하기 위한 코드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그 이후 내용은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